오늘 리뷰는 바로 센티넬의 라이 오브 진 게타 1 리뉴얼 버전. 센티넬에서 과거에 발매했었던 이 라이 오브 진 게타 1을 이제 몇몇 부분들을 이제 리뉴얼해가지고 리뉴얼 버전이란 이름으로 얼마 전에 발매가 된 상품입니다. 요 근래에 진게타가 굉장히 상품화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진게타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존재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원탑이었던 게 바로 이 라이 오브 진게타 1이었거든요. 오늘은 리뉴얼이 어떻게 되었고 또 이제 라이 오브 진게타는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발매는 2024년 4월 달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37,000원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34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 앞면은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안쪽에 상품이 드러나 있는 형태고, 뒤로 가보면 이제 약간 마치 박스아트처럼 이제 공식 사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티넬의 라이오봇 하면서 굉장히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요. 개봉은 위쪽으로 해서 오픈! 그리고 짜란! 블리스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층의 바닥 쪽에 이렇게 액션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랑 비닐 포장되어 있는 매뉴얼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리뉴얼 버전이 되면서 거대한 이제 게타 토마호크가 추가됐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장 손잡이 2종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쇠봉으로 된 긴 손잡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약간 연장용 손잡이처럼 이렇게 짧은 손잡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 긴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손잡이, 완성된 손잡이에다가 무장들을 낄 수 있는데, 먼저 게타 사이드! 기본적으로 이제 밝은 메탈릭 실버랑 이제 건메탈 계통으로 해서 이제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드는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뾰족뾰족 장식들이 달려 있기도 하고, 위에는 드릴이 달려 있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죠. 요거를 이제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장착을 하면 아주 거대한 사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손잡이가 엄청 긴 거에 비해서 예전부터 느낀 건데, 이건 리뉴얼 전에도 이거랑 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느낀 건데 사이드가 솔직히 날 부분이 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간혹 했었는데,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독창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날 부분은 또 샤프하게 조형이 되어 있기도 해서 이런 건 참 좋았습니다. 접어주면은 접은 대로 좀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 윗부분도 좀 샤프하게 조형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약간 도끼처럼 써도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은 게타 토마호크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잡이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손잡이가 기다랗게 나와 있고 토마호크 사이드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가만 보면은 이쪽도 전체 메탈릭 컬러를 사용을 한 게 특징인데, 여긴 날이랑 투톤으로 되어 있진 않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꽤나 멋들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끝부분에 드릴 달려있는 거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날 부분을 떼어내면은 아래쪽에 접혀있는 손잡이를 펴고 이제 한 손도끼처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은 이제 양쪽에 다 달려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양손에 다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드릴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손잡이에 그대로 낄 수도 있지만은 요거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본체 볼 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게타 토마호크 변형사양입니다. 변형사양. 기본적으로 이 토마호크 날 부분 위에 전개되어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 가면은 이렇게 딸깍 하면서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는 날이 완전히 전개된 상태고요. 이렇게 날을 그대로 뒤쪽으로 완전히 접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진짜 거대한 토마호크가 완성이 됐죠. 방금 봤던 이제 게타 토마호크랑 비교해서도 사이즈가 배 이상 커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이즈업이죠. 디테일도 아주 크게 좀 형상이 바뀌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전체 메탈릭 컬러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같은 경우는 중앙 유닛 같은 경우는 약간 아까 봤던 그냥 작은 토마호크랑 되게 흡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날로 갈수록 좀 더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 좀 더 추가가 된 게 보이기도 하고요. 날 부분에 이렇게 마치 톱니처럼 나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은 날개 부분에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게타 토마호크 특징이 있다면 방금 봤듯이 날 부분이 가동한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정 위치에 가면 딸깍하고 고정되는데 중간에 한 번 더 고정돼요. 이쯤에서 딸깍하고 한 번 더 고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적당히 힘을 줘야 움직이는 형태인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사이드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쵸? 미묘하게 이게 약간 사이드를 의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각도?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이러고서 힘을 한 번 더 주면 딸깍 하면서 풀리면서 끝에 가서 딸깍. 이런 식으로 총 3군데죠. 완전히 접었을 때 한 번 고정, 중간에서 한 번 고정, 그리고 푼 다음에 끝에 가서 한 번 더 고정. 그리고 이 거대한 이 게타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나와 있어서 조인트를 손잡이에 끼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손잡이를 토마호크 안에 한 1cm 정도가량 깊숙이 밀어 넣는 방식.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거대한 토마호크를 견디기 위한, 여기에 맞추기 위한 기다란 손잡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믹이 더 있어요. 토마호크를 날을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좌우를 다 분리하면은 이 밑에 웬 스파이크가 하나 달려있죠? 이게 손잡이입니다. 이거 역시 한 손 도끼로서 별도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남은 이 중앙 유닛의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릴도 끼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날 부분이 빠진 부분에 조인트가 하나 보이죠? 여기에 바로 이 게타 윙을 여기에 끼울 수 있습니다. 조인트 규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짜잔! 게타 사이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요런 기믹은 꽤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라이오보 진게타 날개 자체가, 이 배틀윙 자체가 굉장히 칼날처럼 생겼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기믹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반대쪽에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날로 된 거대한 게타 사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 김에 바로 게타 배틀윙! 센티넬 라이오보 시리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당시 나왔던 이제 마징카이저나 아니면 진게타 1 다 이런 식으로 요 날개 중앙에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어요. 거기다 클리어 파츠 안쪽에 디테일도 꽤나 멋들어지게 넣어놔서 요거는 확실히 디테일적으로 꽤나 멋진 그런 날개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 면만 이렇게 클리어가 아니라 양면 다 클리어로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기도 하죠. 그리고 날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깊숙이 파여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테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백팩은 두 종류 포함됩니다. 하나는 배틀윙 전개하지 않은 비전개형 백팩이고요. 하나는 조인트가 달려있는 배틀윙용 백팩입니다. 근데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조인트는 요거는 기존의 리뉴얼 전에도 쓰였던 그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축관절이 위아래 가동하면서 이 조인트에다가 이제 배틀윙을 끼우는 건데 이게 리뉴얼 됐습니다. 조인트를 내가 선택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축관절이 하나 달려있는 정도, 그래서 이 뒤쪽으로는 각도 조절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그런데 이 조인트를 다 빼내고 아예 이렇게 조인트를 갈아 끼워주면은 이 부분이 이제 볼관절로 바뀌어서 뒤쪽으로도 각도를 줄 수 있게 바뀐 거죠. 이렇게 앞뒤 가동, 위아래 가동, 뭐 그냥 볼관절이니까 굉장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절 역시 이제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색깔도 훨씬 더 이쁘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기존의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조인트를 이렇게 축관절 조인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부 교체 파츠입니다. 이제 게타빔 발사를 위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는 복부 파츠고요. 클리어 파츠 안쪽에도 작게나마 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 테두리는 또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체용 손은 주먹손까지 총 4종입니다. 주먹손은 기본 장착이고 편손이 2종류 들어갑니다. 하나는 뭐 손가락 마디마디 완전히 쫙 편손이고요. 하나는 살짝 구부린 손 해서 2종류의 편손.
그리고 무장손 한 세트 들어갑니다. 무장손 보면은 가만 보면 이렇게 손목이 살짝 꺾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무장손이지만 손가락 마디마디 다 도색이 되어 있고 손등 파츠에도 이렇게 메탈릭 그린 도색이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나머지 손들도 동일하게 손등에는 이제 메탈릭 그린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편손들도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손목을 완전히 이렇게 쫙 뻗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 연결 조인트 짧은 것과 긴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액션 베이스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주고 이렇게 각도 맞춰서 본체의 등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체의 등에 보면은 등에 이 메탈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프레임이 노출된 것 같은 이 부분의 윗부분 커버가 이렇게 위로 열려요. 커버를 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하면은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조인트를 끼워주는 방식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조인트를 끼워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조인트를 활용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세우는 게 좀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긴 걸 사용하면 이제 공중 액션이겠죠, 이제. 자, 그럼 진게타 1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이오봇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꽤 큽니다. 20cm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할 때 다 가동하고 가동 범위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처음 딱 만져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좀 많이 놀랐었어요.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자, 머리까지가 딱 요 귀 끝까지가 22cm가량 나오고요. 어깨까지 올라가면은 23cm가량 나옵니다. 사이즈가 꽤나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조형을 사용해서 프라모델로 만들었던 모데로이드 구스마일의 모데로이드랑 비교를 했을 때 사이즈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나죠. 상당히 큰 사이즈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를 돌렸을 때 등 부분에 본체 보는 동안은 요 백팩 장착을 해주도록 합시다. 날개 전개하지 않는 일반 백팩.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요 진게타의 카리스마를 굉장히 잘 표현한 디자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얼굴 조형은 정말 라이오봇이 정말 뛰어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머리에 있는 초록색들 이마랑 입은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눈 라인, 특히나 눈 라인이 정말 이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적당히 각진 요 디자인들과 적당히 곡선이 들어간 이 디자인, 귀에 달려있는 이 뿔 부분의 디테일들도 그렇고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진게타 1은 전신에 빨간색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여기서 이제 리뉴얼 버전의 리뉴얼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신 빨간색 도색입니다. 원래 9버전 라이오봇 진게타는 일부 빨간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출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뉴얼 버전이 되면서 전신의 빨간색이 전부 다 채색으로 바뀌었어요. 다 도색이 들어간 거죠, 전신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바뀐 거거든요. 이게 제가 9버전이 없어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확실히 사출색과 전신 도색 이 빨간색은 이건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빨간색들도 기본 도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뒤통수로 가면은 이렇게 좀 더 진한 붉은색의 뒤통수가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몸통, 기본적으로 흉부의 클리어 그린 파츠, 안쪽에 메탈릭으로 도색된 내부 디테일 파츠 다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메탈릭 그린 도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역시나 붉은색들 다 도색이 됐기 때문에 적당한 광택과 적당한 무광이 섞여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지금 이 진한 부분들은 무광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깨랑 겨드랑이에 이제 금색 포인트들 들어가고요. 어깨 쪽 같은 경우는 여기 게타 토마호크 사출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등으로 가보면은 아까 잠깐 봤지만은 이렇게 메탈릭 컬러를 활용을 한 약간 프레임이 노출된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등 같은 경우도 이 백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땐 약간의 덕트 디테일 같은 게 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부를 보면은 가만 보면 복부도 투톤입니다. 가운데는 하얀색의 컬러를 사용을 했고 이 옆구리 쪽으로 가면은 이제 회색깔 톤의 파츠를 또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여기도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허리 쪽으로 가더라도 역시나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허리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 길게 사용을 했고 안쪽에 디테일
약간 더 들어가 있는 게 보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골반 쪽도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골반 뒤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좀 특징인데 방금까지는 복부 이런 데 보면은 좀 진한 컬러는 무광이다 라고 했지만은 어깨는 지금 이게 무광이 밝은 톤도 무광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3톤이거든요. 지금 진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이제 좀 밝은 빨간색이 있고 거기에 유광 처리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더 밝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깨 같은 경우는 되게 다채로운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안쪽에는 하얀색, 사이에 이제 프레임 컬러, 중간에 이렇게 진한 붉은 컬러와 겉에 좀 밝은 빨간 색깔의 컬러, 이런 식으로 되게 다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금 색깔의 메탈릭 포인트도 보이고요.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도 금 색깔의 요 링 형태의 파츠, 요 금색으로 메탈릭 골드 도색이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 요 금색 사이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 부분도 보면은 이제 메탈릭 그린으로 본격적으로 도색된 이런 팔 사이사이에 이런 라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유광 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무광 처리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도 무광 처리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진한 부분 역시 무광 처리, 금색깔 포인트. 그리고 바깥에 게타 레이저 같은 경우도 메탈릭 컬러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과 이 뒤쪽에 있는 큰 칼날 같은 경우는 살짝씩이지만 이렇게 가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은 아까 손 보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먹손이 기본 장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의 마디마디마다도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 확실히 뭔가 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이때부터 뭔가 라이오봇의 슈퍼로봇 시리즈, 특히나 게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중에도 쓰였죠. 이게 진게타 드래곤 때도 이런 스타일의 다리 프로포션, 이런 디테일 이런 게 좀 쓰이기도 했죠. 진짜 확실히 조형은 지금 봐도 좋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리 옆에 있는 이런 디테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일단 허벅지 같은 경우는 빨간 색깔 윗부분에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거 당연히 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에 이 메탈릭 그린 라인은 클리어 파츠가 아니라 메탈릭 그린 도색입니다. 허벅지 앞쪽과 뒤쪽 마찬가지 다 메탈릭 그린 도색이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무광, 유광 해서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색깔 자체가.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클리어 파츠, 좌우로 크지막한 부분은 클리어 파츠가 쓰였고 흉부랑 동일하게 안쪽에 디테일한 부분이 안쪽으로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강이를 가로지르는 메탈릭 그린의 요 라인들 옆으로 쭉 통해서 내부까지도 다 메탈릭 그린 들어가서 이렇게 발목 뒤쪽까지 한꺼번에 이어지는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의 바깥쪽 보면은 이제 메탈릭 골드가 좀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이 사이는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겉으로는 다 유광이죠. 그리고 종아리 쪽 가더라도 종아리도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의 안쪽이 또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바깥쪽이랑 그리고 안쪽이랑 디테일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쪽 역시 무광 처리에 메탈릭 컬러가 조금 포인트로 또 쓰인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광이 또 있어요. 발목 라인인데 이 정강이 라인, 다리 윗 라인과 이 발목 라인은 광택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 파츠까지 해서 쭉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 역시 발등에 메탈릭 골드 컬러 사용됐다거나 발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발목 뒤쪽이나 옆에 메탈릭 내부 프레임 컬러가 드러나 있다거나, 그리고 발바닥과는 투톤입니다. 발 위랑 발바닥과는 붉은색의 컬러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등 보면은 작게나마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자, 다음은 가동 봐야겠죠. 가동은 어떨지. 기본적으로 이중 볼관절입니다. 목 이중 볼관절, 위에 볼관절 하나 쓰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뒤통수를 보면은 요 분할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가 위로 쫙 들립니다. 축관절이 하나 더 심어져 있는 거죠. 총 3중 관절인 거죠. 고개를 들기 위한 전용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엎드려도 앞을 보는 요 느낌. 그리고 숙이는 것도 이중 볼관절이니까 뭐 아주 크게 숙여집니다. 턱이 흉부에 닿을 정도. 그리고 어깨 안쪽에도 기본적으로 크게 볼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크게 회전하는 게 가능하죠. 어깨를 들고 내리고 어깨를 앞으로 빼고 뒤로 넣고 이런 게 가능한데, 뒤에서 봤을 때 특징 중 하나가 이 외장입니다. 외장이
같이 움직여줘. 연동돼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어깨를 최대한 앞으로 빼더라도 안쪽에 디테일이 드러난다거나 뒤로 넘겨도 이제 외장이 같이 들어가 준다거나 아주 멋지게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은 요 안쪽에, 어깨 안쪽에 있는 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들 때 외장이 역시나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줍니다. 해서 편하게 팔을 옆으로 완전히 드는 게 가능하죠. 어깨까지 쓰면은 크게 팔을 옆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하박 회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박 회전이 있고 이렇게 관절이 앞을 보게 하면 팔꿈치가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가동을 하는 팔꿈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 회전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하지 않고 이 아래에서 합니다. 아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회전을 완전히 이렇게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손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축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꺾었다가 바깥쪽으로 살짝씩 꺾었다가 이런 가동이 가능해요. 자, 다음은 허리. 허리는 아무래도 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은 골반 쪽, 허리 중간, 흉부, 관절이 3군데 심어져 있고요. 허리를 돌리는 부분은 허리에서 가동하지 않고 흉부에서 가동을 합니다. 흉부를 이렇게 좌우로 크게 돌려주는 게 가능해요. 흉부 쪽은 볼관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흉부에서 이렇게 흉부를 들고 숙이는 것도 다 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게 볼관절도 있지만 안쪽에 잘 보면 축관절도 있어요. 이 숙이는 부분은 축관절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움직이는 이 관절이 리뉴얼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구판 이 라이오보 징게타는 이 흉부 여기가 이 안쪽에 있던 볼관절이 굉장히 헐거워진다. 심지어 쉽게 헐거워진다. 라는 그런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과거 9버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예 이 허리 볼관절의 구조도 바꾸고 하면서 완전히 갈아 엎었더라고요. 이거는 자료 이미지가 있는데 나사가 없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나사를 추가해서 강도를 더 세게 올렸다.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볼관절도 조금 이제 사이즈를 바꾼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흉부 쪽의 볼관절은 그렇게 또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허리 중간 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숙이고 들고 완전히 들고 이런 식으로 아주 큼지막하게 가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흉부를 숙일 때는 이 허리 중간과 흉부 같이 숙여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크게 숙여지는 게 가능하고 뒤로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 같이 가동을 해주죠. 그리고 그 아래쪽 이제 골반 쪽에 있는 관절은 좌우 스윙도 가능합니다. 골반 쪽은 좌우 가동인 거고 복부의 중간은 앞뒤 가동인 거고 흉부 쪽은 전방향 가동을 하는 거죠. 이제 다음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특징 중 하나가 스커트가 가동한다는 겁니다. 스커트를 살짝 들고 이렇게 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들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다리를 앞으로 들 때 굉장히 편안하게 90도 정도 앞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허벅지 외장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뭐 고관절 추기동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리 앞으로 들 땐 꼭 이 가동을 해주는 게 안전하고요.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골반의 프레임이 허벅지에 딱 닿지 않을 정도까지만 딱 해주면 딱 맞아요. 아무래도 너무 힘있게 이렇게 올려버리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도색이 까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나 크게 옆으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허벅지 회전인데 허벅지 회전이 이 중간, 허벅지 중간에서 회전을 하지 이 위에는 회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 회전은 요 중간에서 해준다. 그리고 무릎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동을 해보면은 보이나요? 단일 관절이거든요. 이게 단일 관절인데 완전히 굽혀집니다. 완전히. 가만 보면은 무릎과 종아리가 연동 기믹이 있는데 다시 다리를 펴보면은 이렇게 무릎이 다시 앞으로 노출되죠. 분명히 굽혔을 때는 무릎이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허벅지 다시 펴보면은 이렇게 외장이 안으로 들어가 있던 게 쫙 펴지고요. 다시 굽혀보면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가동하면서 완전히 종아리 외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에는 관절이 없어요. 이 아래쪽에만 관절이 있는 단일 관절인데도 완전히 굽혀지는 이 구조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발목
발목을 가만 보면 얘도 이제 볼관절이 위아래 들어가 있고 중간에 축관절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가장 안쪽에 이렇게 다리를 좌우로 회전시키는 부분, 여기가 볼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안쪽으로 꺾어주는 부분 있죠. 여기도 이제 볼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움직여 보면은 안쪽에 프레임 없이도 발만 별도로 살짝살짝 움직이죠. 이게 또 볼관절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렇게 축관절을 통해서 발을 이렇게 쫙 펴주거나 발목을 펴거나 굽힐 때 축관절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크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굽히는 것도 크게 움직이는 편이죠. 발목의 강도 자체는 적당히 뻑뻑한 느낌? 그리고 뭐 고관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흔들어도 안 흔들리고 지금 흉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흔들어도 크게 안 흔들리는 이런 느낌. 대신에 흉부를 잡으면 하체에 합금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흉부를 잡았을 때는 허리 볼관절이 약간 이렇게 좀 처지는 느낌도 있죠. 대신에 이 흉부를 안 잡고 이제 무거운 쪽을 잡으면은 상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무릎 꿇기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무릎 꿇기 딱 했을 때 깔끔하게 무릎 완전히 굽혀지기도 하고 다리가 디자인에 비하면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체 쪽 가동은 크게 무리 없이 이곳저곳 다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팩을 이제 게타 배틀윙 장착 백팩으로 바꿔줘야겠죠? 여기서 포인트가 이 백팩 고정되는 곳이 안쪽에 보면 핀이 되게 많아요. 이제 동그란 핀부터 일자형까지 해가지고 이것저것 있는데 이게 끝까지 밀어 넣어줘야 확실하게 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야 좀 편하게 고정이 되고 이게 어중간하게 껴 있으면은 이게 살짝 떠 있잖아요. 지금 사이가 이러면은 되게 불안정합니다. 엄청 불안정해요. 그래서 자, 완전히 위아래 이 일자 핀들까지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완전히 이렇게 밀어 넣어야 끝까지 해서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 백팩을 잘 잡고 이렇게 날개들을 껴줍니다. 그리고 게타 배틀윙을 달고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이게 라이오버 징게타가 처음 이제 공개됐을 때 날개를 이렇게 좀 펼치고 있는 느낌보다는 펼쳐도 멋있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공식 사진에서 봤던 게 이렇게 날개를 밑으로 내려놓고 있는 느낌, 마치 망토처럼 만들어 놨었던 부분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게타 토마호크 이렇게 들려줘 봤는데요. 말이 안 된다. 이거 몇 센치니? 길이를 안 재봤거든요. 위에 드릴까지 달아봤어요. 드릴까지 해서 재볼게요. 46cm네요. 46cm. 그리고 이제 백팩의 조인트를 교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상하 가동만 가능하니까 얘는 자, 백팩의 프레임을 떼어내고 이제 볼관절 조인트로 교체를 한 다음 장착. 이것도 역시 끝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토마호크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스탠드로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식 블로그에서도 스탠드 사용을 권장을 해요. 그 정도로 무게중심이 완전 바뀌는 그런 무장이거든요. 얘가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놀란 게 일단 어깨 관절은 어느 정도 버텨요. 정말 순수하게 무게중심 잡는 게 어려운 것뿐이지 관절 자체, 어깨 관절 자체는 은근히 버티더라고요. 물론 양손으로 잡았다는 전제입니다. 이게 한 손으로는 절대 무게 지탱이 조금 힘들 거라. 아무튼 다른 포즈도 취해볼까요? 그리고 토마호크를 휘두르기 직전의 느낌으로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양팔로 크게 휘두르려는 이런 느낌의 포즈, 이런 것도 확실히 징게타의 멋 중 하나죠. 그리고 그 거대한 토마호크를 양쪽으로 분리시켜서 한 손씩 들려줘 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무거워요. 이게 너무 크니까 무게중심이 무장 쪽으로 좀 쏠리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치만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또 이번엔 오리지널 기믹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불리한 토마호크 있죠. 이 친구를 이렇게 펼쳐주는 겁니다. 완전히 펼치고 이 조인트가 아까 이 본체 쪽에 끼울 때 날개가 끼워진다 그랬잖아요. 날개가 사이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도 될 거 아니에요.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렇게 토마호크 자체를 이제 날개로 사용을 하고 날개였던 걸 사이드로 끼우고 이런 느낌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죠. 오리지널 기믹입니다. 그 외에도 원래 있던 무장 액션 게타 사이드 액션도 취해봤고요. 그 구도 그대로 무장만 토마호크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포즈도 꽤나 멋들어지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부의 정중앙 하얀 색깔 부분의 파츠를 이렇게 벗겨내고 게타 빔 파츠로 교체.
그렇게 포즈를 잡고 게타 빔! 복부에서 발사하고 있는 이펙트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징게타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포즈도 한번 해봤습니다. 스토너 선샤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스탠드로 각도 잡고 이렇게 포즈 취해봤는데 역시 뭔가 스타일은 진짜 조형이 좋아서 그런가 스타일이 진짜 좋다. 그리고 이제 가동 범위들이 넓어요. 전반적으로 어깨 가동 범위도 넓고 특히나 목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시선 처리를 해주는데 이것 덕분인지 카리스마가 더 사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릴 이펙트 파츠 있었잖아요. 요거를 다르게 써먹는 방법. 이렇게 어깨 양옆에 있는 금색깔 파츠를 하나 이렇게 뒤쪽을 통해서 손톱을 걸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마치 게타 토마호크 할 때처럼 어깨에서 이제 게타 토마호크가 뽑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센티넬의 라이오버 징게타 1 리뉴얼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리뉴얼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지금 화면에도 지금도 존재감 내비치고 있는 저 초대형 게타 토마호크의 추가, 그리고 두 번째, 배틀윙의 관절을 선택식으로 고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9버전에서는 사출색이었던 성형색이었던 이 빨간색들을 다 도색했다. 그리고 네 번째, 흉부의 관절부를 개량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리뉴얼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네요. 4종류 다 됐네요. 일단은 장점이라 그러면 역시 조형 그리고 사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동안 원탑이라고 불린 조형이 아닙니다. 센티넬 라이오버 징게타 1이 조형은 진짜 좋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들었지만은 이게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좋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가동 범위가 넓어요. 이게 의외로 만지는 대로 잘 움직여줘가지고 포즈 취하는 게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재밌어요. 대신에 아쉬운 점, 아니 이건 주의사항인데요. 이 초대형 게타 토마호크 있죠? 이거 가지고 이제 얘를 손에 들고 포즈를 취할 거야 할 때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이 이게 너무 잡기가 힘들어요. 얘가 너무 크니까 베이스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좀 이제 무게중심 잡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제 본체 이외에 요 토마호크를 지탱할 수 있는 보조 스탠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또 주의사항인데 요 토마호크에 추가된 이 손잡이 있죠? 작은 손잡이 이거. 무의식적으로 얘를 잡고 이 거대한 토마호크를 지탱한다 그러면 이거 조인트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오버 징게타 1의 리뉴얼 버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부쉐!